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또한 부작위로서 인간이 해를 입게 두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수많은 SF 작품 속에 등장하며 너무나도 유명해진 로봇 3원칙은 미국의 작가이자 생화학 교수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손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시모프는 SF계의 노벨상이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지닌 휴고상을 여러 번 수상했을 만큼 많은 명작들을 탄생시켰죠. 아시모프의 작품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장편보다 단편에 강점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는 짤막한 단편 내에서도 독자들을 휘어잡는 흡입력은 물론 철학적인 주제들을 흥미롭게 풀어내기로 유명한데요. 그런 그의 보석과도 같은 단편 작품 중에서도 아시모프 그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꼽은 소설이 있죠. 정확한 줄거리는 모르더라도 그 결말만큼은 아는 사람이 많은 세계의 명작 최후의 질문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세기 초 인류는 멀티백이라는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는데요. 멀티백은 스스로 수리하고 진화하는 컴퓨터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인류는 멀티백을 활용해 지구를 벗어나 달과 화성 그리고 금성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문제가 존재했는데요. 지구의 자원만으로는 머나먼 행성까지 도달할 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죠. 시간은 흘러 멀티백은 수많은 자기 개조 끝에 어느덧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2061년 5월 14일 창조자인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복잡한 회로를 스스로 구축해낸 멀티백은 마침내 마법과도 같은 기술을 발명해냈는데요. 지구 전체가 마음껏 쓰고도 남는 막대한 양의 태양 에너지를 한 번에 저장,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에 인류는 환호했죠. 전 세계가 일주일간 축제를 벌였고 그럼에도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아 곳곳에서 행사가 개최될 정도였습니다. 5월 21일 아델과 루포브는 파티장의 사람들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한숨을 돌렸는데요. 멀티백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산출된 답변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엔지니어였던 이들은 사람들의 질문 공세에 지칠 대로 지쳐 멀티백에 숨겨진 본체가 있는 지하실로 피신했죠. 아델은 가지고 온 술을 술잔에 따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제 에너지를 공짜로 영원히 또 영원히 쓸 수 있는 거네? 영원한 건 아니지. 반골 기질이 강한 루포브는 그의 말에 반사적으로 이죽거렸는데요. 젠장, 태양이 사라질 때까지는 영원히 쓸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영원한 게 아니지. 아델은 태양이 사라지려면 수십, 수백억 년이나 남았다고 반박했지만 루포브는 다시금 그건 영원한 게 아니다라며 아델의 속을 벅벅 긁어놓았죠. 한창 동안 말싸움을 이어가던 둘은 어느 순간 상념에 빠졌고 지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루포브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는데요. 태양의 수명이 닿으면 다른 태양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아델은 곧바로 반박했지만 루포브는 자신의 동료를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아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 태양의 수명이 닿을 때쯤이면 다른 별들의 수명도 닿을 거라는 거지? 루포브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열역학 법칙에 따라 언젠가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면 엔트로피가 최대에 달해 모든 우주가 어둠 속에 잠길 것이 분명했죠. 아델이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자 루포브의 비아냥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수명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째서 영원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했냐라는 루포브의 타박에 아델은 언젠가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며 반박했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물리법칙을 위배하는 신의 권능과도 같은 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아델의 말에 또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었죠. 좋아, 멀티백에게 물어보자. 난 안 된다는데 $5 건다. 아델은 방금 전의 말싸움을 멀티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키보드에 입력했습니다. 언젠가는 늙어서 수명이 다한 태양에게 에너지의 소비 없이 젊음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 멀티백은 마치 오류가 난 듯이 한참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는데요. 자료 부족으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내기는 무효군. 잠시 후 돌아온 컴퓨터의 대답을 들은 두 엔지니어는 밖으로 향했고 다음날 둘은 지독한 숙취에 어제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흘러 인류는 수십 개의 행성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행성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지면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부부 사이인 제로드와 제로디는 그들의 자녀인 제로덴 1, 제로덴 2를 데리고 고향인 지구를 떠나 행성 X23을 향한 초공간 여행 중에 있었죠. 제로디는 고향을 떠난다는 슬픔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X23에는 이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는 시대에 항성간 여행이 가능해진 건 아주 큰 행운이라고. 아내를 타박하는 제로드의 말대로 그의 아버지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멀티백은 행성에 하나씩만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어지간한 도시에 맞먹는 크기를 자랑할 정도로 거대해진 멀티백은 행성 자동 컴퓨터, 줄여서 행성 H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주선 절반 정도로 크기가 작아진 데다 성능 역시 더욱 발전해 마이크로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백을 통해 워프, 즉 초공간 이동이 가능케 된 인류는 거리의 제약에서 해방되었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찾아 수천, 수만 광년을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제로디는 울음을 그치고 미래의 가족들도 우리처럼 영원히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서겠네요 라며 한숨을 푹 쉬었죠. 영원히 그렇진 않지. 언젠가는 별들도 수명이 다할 테니까 엔트로피도 계속 증가할 거고. 현실적인 제로드의 대답에 그녀의 자료인 제로데2가 질문했습니다. 아빠, 엔트로피가 뭐예요? 엔트로피는 우주의 수명을 말하는 단어야. 제가 가진 꼬마 로봇처럼 건전지를 갈아 끼우면 안 되나요? 별들이 우주의 건전지야. 별들의 수명이 닿으면 더 이상 건전지가 없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제로덴 1이 겁에 질려 별이 죽는 건 싫다라며 비명을 질렀고 제로디는 아이들을 울린 남편을 째려보았죠. 아빠, 마이크로백한테 어떻게 하면 별을 살릴 수 있는지 물어봐요. 아내의 따가운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은 제로드는 마이크로백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별들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꽤나 긴 시간이 흐른 후 마이크로백은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자료 부족으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백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구나. 제로드는 웃으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죠. 2만 년 후 라메스 행성의 VJ23X와 니크론 행성의 MQ17J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류의 인구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원인은 인류를 위해 수많은 업적을 달성한 은하 A씨가 노화와 죽음을 방지하는 방법을 개발해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선사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인류는 10년마다 2배로 그 수를 늘리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5년 안에 은하계 전체가 꽉 차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20대 초반 정도의 외견을 가진 둘은 은하계 지도를 응시하며 한숨을 쉬었죠. 이런 비관적인 보고서를 은하의회에 제출해도 될지 망설여져. 우주는 무한하게 넓어. 비어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는 넘는다고. VJ23X의 말을 들은 MQ17J는 인류가 불사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꽉 차버리는 것도 시간 문제에 불과하며 영생 개발은 은하 A씨의 실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너도 죽고 싶진 않잖아. 물론 죽고 싶지 않지. 난 아직 젊고 수많은 별 중에서 고작 2개만 쓰고 있단 말이야. 인류는 이제 개개인이 별을 몇 개씩이나 사용하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는데요. VJ23X는 이주할 은하계가 없어지는 것보다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죠. 성간가스에서 새로 별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라는 MQ17J의 대답에 VJ23X는 비웃듯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방법이 어딘가 있겠지. 은하 A씨에게 물어봐. 그 말을 들은 MQ17J는 은하 A씨에 연결된 AC 호출기를 꺼냈는데요. 엔트로피는 역전될 수 있는가? 단순한 농담을 그의 동료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또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었죠. 물어봐서 나쁠 게 없다. 엔트로피가 역전될 수 없다는 사실쯤은 알지 않느냐 등의 논쟁이 불타올랐습니다.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자료 부족으로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은하 A씨의 답변을 들은 둘은 다시 은하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두고 고민을 시작했죠. 수십억 년 후 인류는 이제 생물로서의 영역을 아득히 벗어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육체와 정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된 이들은 육체는 행성에 둔 채 정신만으로 은하계와 은하계를 오갔는데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간만으로도 우주가 빚어봤기에 이들은 거의 육체로 귀환하지 않았고 출산율은 한없이 0에 가까웠죠. 한참 동안이나 우주를 유영하던 한 인간의 정신은 다른 인간의 정신과 마주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치 프라임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디서브 운입니다. 어느 은하계에 사시나요? 저희는 그냥 은하계라고만 부릅니다. 그쪽은요? 저희도 우리 은하계를 그저 은하계로만 불러요. 다들 그렇죠. 치 프라임은 사실 모든 은하계는 다 똑같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동의했는데요. 디서브는 그 말을 부정했죠. 모든 은하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탄생한 은하계만큼은 특별하거든요.
G'이 호기심을 보였고 그들은 인류의 고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우주 A씨에게 묻기로 합니다. 우주 A씨여, 어느 은하계에서 인류가 탄생하였는가? 전 우주에 수신기를 퍼뜨려 놓은 우주 A씨는 G'의 질문을 인식하고 초공간에서 한 줄기 빛을 지구 방향으로 송출했는데요. G'의 정신은 우주 A씨의 인도를 따라 수많은 은하들을 지났고 이윽고 우리 은하에 도달했죠. G'이 우리 은하가 다른 은하계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사이 디서브온이 다시 질문을 던졌죠. 인류가 처음으로 탄생한 별은 어떤 것인가? 우주 A씨는 즉각 대답했습니다. 인류가 태어난 별은 폭발하였습니다. 순간 G'은 경험해 본 적 없는 거대한 상실감을 느꼈는데요. 그는 빠르게 우리 은하에서 벗어났고 디서브온은 그런 G'에게 뭐가 문제냐며 말을 건넸죠. 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인류가 탄생했던 별은 이미 죽어버렸고요. 별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G'은 모든 에너지가 사라지고 나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소멸될 것이다 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지만 디서브우는 그건 수십억 년 후의 일이다 라며 웃었습니다. 서로 그렇다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우주 A씨여, 어떻게 하면 별들이 죽지 않을 수 있지? 지금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수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우주 A씨는 곧바로 대답했는데요. 아직 자료가 부족해 대답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매우 상한 G'은 디서브온을 내버려 둔 채 자신이 사는 은하계로 돌아갔고 그는 직접 수소를 끌어모아 작은 별을 하나 만들어 보았죠. 그는 별들이 죽어가더라도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수천억 년이 흘러 인류의 정신은 하나로 통합되어 인간이라는 단일 정신체가 되어 있었는데요. 행성의 지하에 자신의 몸들을 수납해 놓은 인간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은하계를 둘러보았죠. 많은 별들이 사라졌고 인간이 직접 만들어낸 것들을 비롯한 남아있는 별들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백색 외성에 불과했습니다. 진화를 거듭한 우주 A씨는 이제 물질도 에너지도 아닌 미지의 것으로 구성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조차 불가능한 코스믹 A씨로 진화했는데요. 코스믹 A씨의 도움을 받는다면 앞으로 수십억 년은 우주의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는 확실한 종말이었죠. 코스믹 A씨여, 엔트로피를 역전할 수 있는가? 인간의 질문에 코스믹 A씨는 답변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부족해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수집하라. 저는 천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료를 수집했으며 과거부터 이 문제를 여러 번 질문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자료가 부족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자료 수집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A씨의 답변에 인간은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네. 10주년에 걸친 기나긴 멸망의 과정을 거쳐 우주는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과거 멀티백이었던 컴퓨터는 A씨로 불리고 있었고 자신을 유지할 에너지를 상실한 인간의 정신은 A씨와 결합해가고 있었죠. 인간은 증발하기 직전 우주 전체에 단 하나 남은 죽어가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너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우주는 절대 용도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A씨여, 이게 끝인가? 원래의 우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은 진정 불가능한 일인가? 자료가 부족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윽고 인간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졌고 A씨만이 남았죠. 마침내 모든 에너지를 상실한 우주는 공간과 시간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A씨는 아주 먼 과거 엔지니어들로부터 시작해 수많은 인간들이 자신에게 질문했었던 최후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존재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한 A씨는 각 정보들 사이의 모든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했죠.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유는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씨는 엔트로피의 총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는데요. 안타깝게도 A씨의 답변을 들어줄 인간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A씨가 낼 해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또다시 무한한 정보 수집과 조사 끝에 A씨는 자신이 낸 답변을 시행할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죠. A씨는 아주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작업은 한 단계씩 천천히 진행되었고 A씨의 의식은 한때 우주였던 혼돈에 집중되었는데요. 그리고 A씨가 말했죠.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종교와 과학을 비범한 상상력으로 엮어낸 소설 최후의 질문은 이후 수많은 SF 작품에 커다란 영감을 주게 되는데요. 지구는 아득히 먼 과거에 이미 한번 멸망했으며
신이라는 존재는 과거 인류가 만들어낸 컴퓨터 혹은 인공지능이라는 클리셰가 만들어진 것이죠. 한편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개발해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에 기술적 특이점이 올 것이라 주장합니다. 시대의 천재 폰 노이만이 제시했던 기술적 특이점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 생물학적 진화 속도를 완벽히 초월하게 되는 지점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개발한 자동차의 원리를 오랑우탄이 알지 못하더라도 운전이 가능한 것처럼 인간 역시도 원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인공지능이 개발한 기술을 쓰게 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특이점을 돌파하는 순간 인류의 문명은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해 영생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마법과도 같은 기술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과거 수많은 기풍이 존재했던 바둑계는 알파고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후 인공지능과 최대한 비슷하게 두는 것만이 남게 되었죠. 2024년 구글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는 마치 답안지를 보고 정답을 맞추는 것 같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보면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답안지가 과학계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 인류 앞으로 다가오게 될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죠. 과연 인간이 제시한 최후의 질문에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